스타벅스에 가면 초록색 앞치마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검은색 앞치마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만큼 자세히 관찰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초록색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은색 앞치마는 뭐냐면, 약간 마스터예요. 커피 마스터. 어, 음,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 혹은 기관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커피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스타벅스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면 이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혹은 본인의 매장 내에서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 리저브 매장들 가보시면 리저브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 검은색 에이프런을 하고 있는 걸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일반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 내에서든 아니면 회사 밖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든 회사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스타벅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뭐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학 교육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거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이 프로페셔널로서 커리어를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마련을 해놓는 거죠. 뭐 하다못해 수화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수화를 써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뭐 딱히 지금 쓸 필요가 없더라도 뭐든 배울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타벅스는 커피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비즈니스에 있고 그 사람들이 커피를 그냥 서빙하는 것 뿐이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사람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내부 고객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스타벅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잘 돼야 고객도 거기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기대치를 회사가 초과할 정도로 충족을 시켜줘야 직원들도 그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서 고객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철학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지난번에 분석했던 아마존은 완전 반대였잖아요. 아마존은 고객이 무조건 최우선. 네, 직원의 복지를 줄여서라도, 고객이 직원의 비용을 우선이다. 줄여서라도, 예, 고객한테 다 돌려주자. 그게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라고 했는데, 스타벅스는 딱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경영자 혹은 창업자의 성향이 반영이 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항상 뭐 돈이 많아서 항상 잘 돼서 직원들한테 그야말로 퍼주듯이 복지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이 하워드 슈츠가 생각했던 회사의 중요한 철학이자 가치관이자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또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이렇게 했던 경향이 있어요. 스타벅스가 2008년도, 9년도 그때 거의 망할 뻔 했더라고요. 망할 뻔했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재기를 한 회사예요. 아마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항상 잘 됐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음, 있는데, 하워드 슐츠가 은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이후에 맡았던 그 후임자 CEO가 뭐 꼭 못해서만은 아니겠지만, 물론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도 있었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스타벅스가 예전과 같지 않은 퍼포먼스, 또 문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본인이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 엎는데, 뒤집어 엎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능성,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들을 제일 처음에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델 컴퓨터 아시죠? 네. 마이클 델 그 창업자랑 굉장히 친분이 깊은데, 다시 회사로 돌아간 경험이 마이클 델도 있어요. 은퇴를 했다가 다시 CEO로
돌아간 경험이 있어서 나 다시 CEO로 부임하는데 돌아갈 건데 내가 뭘 좀 하는 게 좋겠냐라고 조언을 구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MSI라고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라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뭘 하냐면 직원들이 매장이나 제품 혹은 뭐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게시판에 올리고 또 서로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이제 본인 CEO로 복귀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매장에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고객을 더 유입시키는 거. 그다음에 벌스데이 쿠폰. 그다음에 새로운 드링크 메뉴들은 뭐 물론이고요. 리워드 프로그램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스타벅스 그 별 모으는 리워드 때문에 스타벅스가 다시 살아난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리워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스타벅스가 웬만한 은행보다 현금 보유액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기프트 카드 사고 미리 충전해 놓고 하는 금액들이 어디 안 가고 스타벅스 은행에 다 쌓여 있는 거거든요. 잔고에.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 선물 받은 기프트 카드를 안 쓰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고 충전을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해놨지만은 뭐 몇 달 동안 계속 한 잔도 안 사 먹을 수도 있고 하면은 그게 그냥 예금으로 계속 쌓여 있고 심지어 이자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을 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돈이 맨날 쌓이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여기에 쌓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조 넘게, 2조요? 네, 2조 원 넘게. 아니, 전 세계에 매장이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서로 선물 되게 많이 엄청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자주 가는 분들은 항상 충전해 놓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그걸 이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지원해주고, 한 게 스타벅스가 되살아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약간 문화의 일부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가능성을 끌어내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고 그럴 수 있는 도구와 교육과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경험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오너드라는 책을 첫 번째로 썼던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스타벅스를 회생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실패할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스타벅스의 초심,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 가능성에 또 집중했던 것도 이 하워드 슈츠의 성향, 긍정이라는 성향을 잘 반영했던 것 같아요. 웬만한 CEO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미 은퇴했는데, 후임자가 갖고 다 망쳐놨어. 아, 근데 알 바는 아니야. 이미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나는 그냥 지분 팔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거의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창업자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개인의 커리어나 명예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잃을 게 훨씬 더 많은 선택이잖아요. 잃으면 잃었지 사실은 얻을 게 많지 않을 그쵸. 선택인데 위험한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예, 선택이죠. 예. 근데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심지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책을 쓰기도 한 거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내가 이래서 성공했어라고 책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 라고 책을 쓴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웬만한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강한 CEO 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희망, 가능성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요. 이 사람이 그 주주서한이나 아니면 연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도 사랑이에요. love. 음, 네. 이 사람은 뭐 생산성, 효율, 뭐 주가, 물론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들이 있긴 하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할 때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자기가 직원들을 사랑하고 커피를 사랑하고 브랜드를 사랑하고 지역 공동체를 사랑하고 뭐 나라를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긍정이라는 성향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긍정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말랑말랑한 단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음, 감정도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고 음. 뭐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너 덕분에 뭐뭐하다 뭐 이런 언어들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데 하워드 슐츠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그 하워드 슐츠 스토리를 쭉 보고 또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도 뭐 모든 기업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떤 재정적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교육비나 복지비를 제일 먼저 삭감을 하고 또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교육에 정말 진심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학비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대학 교육을 무사히 마쳐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혜택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음, 플러스 대학을 가지 않는 파트너들이라고 한다면 뭐 전문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쵸. 뭐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음, 너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진심이니까 주주 중에 한 명도 아, 뭐 스타벅스 자선단체냐 음,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 기업이다. 음, 우리는 뭐 회사 맞다. 자선단체는 아니다. 음, 라고 해서 되게 또 강경하게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네, 과감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안 되면 끝까지 남들도 설득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아, 나 이거 할 수 있다. 될 그쵸, 거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되게 멋질 거다. 그쵸.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다니고 책에서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여러 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 정도면 사실 나 같으면은 조금 기가 죽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옳은 일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확실히 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또 남들한테 나눠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뚜기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스타벅스 인수할 때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그 오너가 이 하워드 슐츠한테 한 달의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을 만들어 오라. 20억이었나 60억이었나 만들어 오라라고 하여튼 몇십억을 만들어 오라라고 했대요. 안 그러면 다른 잠재 바이어가 있으니까 한 달 이내에 못 만들어 오면 내가 팔 거다라고 했는데 알겠다. 만들어 오겠다라고 하고 일단 얘기해 놓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 다 이제 유동성 자산 처분하고 주변에 돈 빌리기 시작하고 투자할 사람 찾고 막 진짜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라고요. 그러고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아, 내가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엄청 갖고 싶었는데 못 갔나라고 하는 와중에서 이제 빌 게이츠의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근데 빌 게이츠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을 보여줬더니 그 커피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애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빌 게이츠 시니어가 거기에 감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비딩을 하고 있던 그 투자자한테 야, 너 이렇게 꿈 많은 청년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냐? 당장 반대 비드는 멈춰라라고 이렇게 혼까지 내주고 음, 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긍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박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꿈을 쫓는 모습.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높게 사고 또 좋게 봐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투자해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옆에 사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그걸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스타벅스에 왔을 때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런 희망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약간 진심으로 긍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성향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믿고 있는 가치관과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도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그것도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거를 또 누군가한테서 자기 모습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또 그걸 보면 너무 그쵸? 즐겁고 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열정적으로 맞아요.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이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뭐 천사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본 모드 자체가 타인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희망을 주고 그걸 구현하도록 돕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그 만족감과 보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